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박형준 부산시장이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부산시가 추진해온 사업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동김의 나들목에서 부산신항 배후도로를 연결하는 광역도로가 개통했습니다. 부산신항으로의 접근성 개선 효과와 함께 불경 경제권을 잇는 하나의 중요한 교통축이 완성됐습니다. 부산시가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인 라이즈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부산 지역 22개 대학과 부산 경영자 총협회 등 31개 기관과 협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불안 정국은 어느 정도 갈피를 잡아가는 양상입니다. 지난 열흘여간 중앙정치판 못지않게 격락의 시기를 보낸 지역 정가와 남은 과제들 정리했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밤, 국회 담을 넘어 모인 의원들은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18명을 포함해 참석 의원 190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진 결과였습니다. 계엄은 막았지만 중앙과 지역 경계 없이 혼란 정국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탄핵 절차에 돌입했고 지역구 의원은 물론 시도 의원들까지 여의도로 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홍을 겪었습니다. 지역 정가에서 계엄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나왔지만 탄핵을 의식한 입단속이 이뤄졌습니다. 그 사이 첫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졌습니다. 결과는 투표 불성립. 거세진 탄핵 여론과 함께 집단 퇴장에 동참했던 지역 정치인 사무실에는 근조 하원이 배달됐습니다. 일주일 만에 찾아온 두 번째 표결. 가 204표, 구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당장 지방자치 정상화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동력을 잃은 국정과제 아래 지역 정책에도 줄줄이 타격이 예상되고 주민 현안과 닿아 있는 내년 정부 예산은 언제 집행될지 미지수입니다. 여기에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조기 대선이 현실화된다면 정치적 셈법에 따라 정책 방향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소용돌이 속 지역 정치권은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들고 또 다른 평가대에 서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박형준 부산시장이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한 시정 추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15일 긴급 확대 간부회의를 열고 국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경제와 관광, 건설, 건축, 또 복지 등 정책을 집중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시는 소상공인과 수출기업 등 위기업종 지원을 위해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연말연시 단체 여행객 감소와 행사 취소 등 피해 우려에 대비해 부산 소재 관광 마이스 업계 정책 자금을 지원하는 등 어려움을 해결할 계획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국정이 안정될 때까지 민생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예비비나 예산 심속 집행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지역 사회 충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정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또 부산시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일들이 이런 일로 인해서 조금 더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 시민사회와 야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을 두고
환영의 입장과 함께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며 헌법적 질서와 민주주의가 바로 서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시민운동 단체 연대는 윤 대통령을 비롯한 책임자들에 대한 헌법과 법에 따른 엄중한 심판을 촉구했습니다. 또 국회는 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문제를 투명하게 밝혀내고 다시는 민주주의가 유린되지 않도록 제도적, 입법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보당 부산시장에서도 입장문을 내고 위헌이 명백한 계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서는 신속하게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남해 고속도로 동김의 나들목에서 부산 신항 배후도로를 연결하는 광역도로가 개통했습니다. 부산 신항으로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서부산권 교통체증이 해소될 전망인데요. 부산시는 앞으로 부산과 울산, 경남의 경제권을 잇는 하나의 중요한 교통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강서구와 경남 김해시를 잇는 핵심 도로망이 5년간의 공사를 마무리하고 16일 개통했습니다. 남해 고속도로 동김의 나들목에서 부산 신항 배후도로를 연결하는 광역도로입니다. 2007년 12월 대도시권 광역도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지 17년 만에 개통입니다. 이 도로는 김해시 어방동과 부산 강서구 식만동을 연결하는 총 길이 4.6km, 교량 연결로 5곳, 교차로 2곳으로 구성됐습니다. 부산시와 김해시는 이번 도로 개통으로 남해 고속도로와 남동북로, 김해대로의 교통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부산 신항 등 서부상권 주요 거점 시설까지 이동하는 시간도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항만 쪽으로의 접근성도 좋아지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또 진행이 될 가덕도 신공항이라든지 진해 신항과 연계가 되어질 때는 우리 김해에 있는 물류 산업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아지고 아울러서 부산, 울산, 경남에 있는 산업 전반에 대한 물류비의 감소로 산업적으로도 큰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동김의 나들목에서 부산 신항까지 현재 이동 시간 28분에서 18분으로 10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김해 진영역까지 이동하는 시간 역시 21분에서 15분으로 6분 이동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으로 이곳을 이용하는 많은 이 컨테이너 차량이라든지 또 물류 차량들이 빠르게 항만에 접근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서 지역 전체로 볼 때 이것이 앞으로 부산, 울산, 경남을 연결하는 경제 동맹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착공한 대저대교 공사가 2029년 마무리되면 서부상권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와 함께 국도 14호선과 연계로 부산 서부상권과 경남 동부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겁니다. 강서구 식만동과 사상구 삼락동 사상공단을 연결하는 총 길이 8.24km, 왕복 4차로 도로인 대저대교 착공에 이은 동김해와 강서구를 잇는 광역대로의 개통, 부울경을 하나로 묶는 교통망의 주요 축이 하나씩 완성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15일 저녁 7시쯤 금정구 서동의 한 교차로에서 반대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트럭 차량과 오토바이가 정면 충돌해 60대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동에서 석대 사거리 방향으로 주행하던 오토바이가 석대 사거리에서 명장 방향으로 달리던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헬멧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음주운전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확인 등을 통해 신호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6일 밤 0시 12분쯤 서구 동대신동에 위치한 한 화원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층 가게 안 냉장고 부근에서 발생했으며 부산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불로 가게 일부와 가전제품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해외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유통하고 투약한 마약 사범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필로폰을 야산과 해안가 등에 몰래 숨겨놓고 유통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야산. 경찰이 삽과 곡괭이로 나무 아래를 파내니 비닐에 쌓인 하얀색 덩어리가 발견됩니다. 땅속에 숨겨놓은 필로폰입니다. 마약 공급책인 20대 A씨와 B씨가 지난 9월 미국에서 초콜릿 상자에 숨겨 들여온 겁니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부산과 경남의 야산과 해안가 등에 필로폰 2.5kg을 감춰놓고 일부를 빼돌려 팔아왔습니다. 밀반입된 마약은 A씨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베트남 국적이나 귀화자들에게 판매해왔습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지난 10월부터 집중 수사를 통해 공급책과 투약자 등 13명을 붙잡아 6명을 구속했습니다. 외국에서 운반책으로 와가지고 저 필요한 이제 그 땅에다가 묻고 이제 자기네들한테 이제 어떤 쪽에 사진 찍어갖고 묻어가지고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자기네들 일부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걸 빼돌려 갖고 유통시킨 겁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약 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약 1.6kg, 56억 원어치를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총책을 추적하는 한편 투약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16일 부산시가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인 라이즈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관계기관 간 공유와 협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부산시와 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부산시 교육청, 부산 지역 22개 대학, 부산 경영자 총협회, 부산 상공회의소 등 31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시는 2030 글로벌 허브 도시의 새로운 혁신 파동을 일으키는 부산형 라이즈라는 비전으로 인재혁신과 산업혁신, 지역의 가치 확산을 위한 사회혁신, 대학 대전환을 위한 대학혁신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부산형 라이즈를 통해 대학과 산업계, 공공기관이 협력해 지속가능한 지산학 협력 성장 모델을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오는 18일과 19일 찾아가는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이번 찾아가는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주민들의 정비 사업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18일 해운대구 좌사동 문화센터, 19일에는 북구 화명 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됩니다. 부산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에 대한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주기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가 오는 18일 올해 마지막 경남사랑 상품권을 발행합니다. 1인 구매 한도는 30만 원이며 판매 금액의 10%를 할인받아 모바일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발행 규모는 300억 원으로 경남도민 약 10만 명 이상이 1인당 최대 3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상품권은 경남도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유효 기간이 기존 1년에서 내년 3월 31일까지로 단축됩니다. 16일 경상남도는 기자회견을 열어 내수 진작을 위해 1차 예비비 34억 원을 긴급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사랑 상품권 발행뿐 아니라 온라인 이 경남몰에서 도내 우수 상품 600여 족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이 경남몰 기획전은 17일부터 오는 25일까지 9일간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기부를 이어온 익명의 기부자가 16일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금 6천만 원을 두고 갔습니다. 이 기부자는 모금회에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를 걸어 돈과 손편지를 두고 간 사실을 알렸습니다. 손편지에는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고위험 신생아, 조산아 등 아기들이 성장하는 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익명의 기부자는 앞서 지난 7월 화성 리튬 공장 화재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성금 5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누적 기부금이 6억 7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